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세포 한 개 속에도 복잡한 기능을 하는 여러 소기관들이 꽉 차 있어요. 세포 안에는 세포핵도 있고 골지체,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미세소관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기능을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리소좀에 대해서 우선 보면요. 리소좀은 동그란 세포형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40종류가 넘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리소좀 안쪽은 pH 4에서 5 정도 산성이고 리소좀 바깥쪽 세포질은 pH 7.0 중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리소좀이 터지면 산성 용액이 세포질로 흘러나오게 되고 40여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가 흘러나와서 세포 내 다른 소기관을 다 녹여버리면 세포는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소좀은 평소에는 터지지 않고 동그랗게 감싼 형태로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토파지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어로 오토는 스스로라는 뜻이고 파지는 먹는다는 뜻인데요. 스스로 먹는다. 우리말로는 자가 포식이라고 하죠. 오토파지라는 용어는 이미 1962년에 벨기에 과학자 크리스티앙 드 디브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세포 소기관이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것을 발견하고 오토파지 액포라고 불렀죠.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뒤로 1988년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효모 내부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1992년에 오토파지 현상에 대한 과정을 밝혔고 1993년에 오토파지에 관여하는 효모 유전자 15개를 찾아낸 업적으로 드디어 201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알아낸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냐면요. 세포 안에서는 매일매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단백질 같은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노폐물들이 생기게 돼요. 기능이 망가진 변형된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변형된 단백질이라든지 이러한 세포질의 노폐물 같은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는데 이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는 죽게 돼요. 그래서 세포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기능이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내놓으면 청소차가 깨끗이 수거해 가잖아요. 그 원리가 세포 안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이 오토파지 과정을 보면요. 불량 미토콘드리아나 변형된 단백질 같은 쓰레기들이 생기면 격리막이 생기면서 이 쓰레기들을 원형으로 감싸요. 그런 다음 앞에서 언급한 리소좀이 와서 결합해요. 그러면 리소좀 안에 있던 40여 종 이상의 가수분해 효소가 불량 쓰레기들을 다 분해하는데 인체의 시스템은 기능이 우수한 게 뭐냐면요. 이 분해한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를 분해한 다음 에너지를 만드는데 재활용한다는 점이에요. 놀랍고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오토파지 기능 때문에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항산화 효소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 오토파지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돼요. 특히 뇌 신경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ADHD, 알츠하이머 치매, 인지장애, 파킨슨, 루게릭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오토파지와 관련된 유전자 일부에 이상이 생기면
뇌 안에 철이 쌓여서 심각한 지적장애와 운동장애가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고, 만성 크론병도 오토파지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위장 쪽 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병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전신세포 어디든지 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이 떨어지면 그와 관련된 질병이 전신에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난치성 질병들이 오토파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토파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로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천연물에서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용안육, 원지, 고본, 당귀, 석창포 같은 천연 생약에서 오토파지 유도물질 API, 오토파지 인듀서를 찾아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안육, 원지, 당귀 같은 생약은 오래전부터 가미 기비탕이라는 이름으로 한방 처방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한방에서는 허약환자의 불안증, 불면증, 빈혈 치료제로 수천 년간 안전하게 처방해 왔었죠.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에서 용안육, 원지, 고본, 당귀, 석창포를 이용해서 오토파지 유도물질을 추출했고, 이것을 모 업체에서 인수해서 파킨슨, 치매, 당뇨성 족부궤양, 경도 인지장애 증상에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2상, 3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천연물 추출물이라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현재까지의 임상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더 반가운 소식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전문약으로 특허받기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었어요. 불안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ADHD, 치매, 파킨슨, 당뇨성 족부궤양 등 난치 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제품은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난치 질환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